and they have a lot of wrinkles. Some other varieties have really wider leaves and really flat. You can also start telling difference because of the color of the new leaves. This one, when they have new leaves, they come light yellow, light green. So when they planted this entire field, all they wanted to do was Variedad Colombia. But for some reason, when someone provided the original seed, mistakenly put a seed of a different tree. Oh. 조심하세요. 네, 무서워. Cat-like reflexes. 안녕하세요. 킹스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의 근본, 바로 커피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가테말라, 안티구아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어떤 품종의 커피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전 세계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커피 품종이 있지만 상업적으로 중요한 품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품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같은 지역에서 자란 커피라도 품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파나마의 게이샤와 카투라는 같은 농장에서 자라도 전혀 다른 풍미 프로파일을 가지거든요. 오늘은 대표적인 커피 품종들과 각각의 특징, 그리고 어떤 맛을 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원두 고르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선 커피 품종이란 무엇인가부터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마시는 이런 커피는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추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커피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자연적인 변이 또는 육종을 통해서 많은 품종이 만들어졌습니다. 품종은 동물의 품종과 마찬가지로 식물 내에서 생긴 유전적 변이를 의미하고요. 품종을 어떤 특정 지역이나 농장에서 키우고 가공해 나온 원두를 바리에털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특성을 선발해 재배하는 재배종과 그리고 두 품종을 교배한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수천 종의 커피 품종이 존재하는데요. 에티오피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커피 품종이 있고 세계 커피 연구소는 전 세계 아라비카 품종 55개, 로부스타 품종 47개 등 최소 112개의 재배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맛과 향, 수확량, 병충해 저항성, 재배 고도 등이 품종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커피의 다양성은 매우 풍부합니다. 먼저 커피 품종에 대한 기본부터 알아볼게요.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종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스페셜티라고 마시는 대부분의 커피는 아라비카 종이에요. 아라비카 종 안에서도 수많은 품종이 있는데요. 이건 마치 사과에도 후지, 부사라고도 하고 부사, 홍로, 홍옥, 아오리 이런 사과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이런 각 품종마다 자라는 환경이나 수확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의 특성이 다릅니다. 아라비카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 종입니다. 고도 1000m 이상의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고요. 부드러운 향과 균형 잡힌 산미가 특징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유래한 아라비카는 18세기 중반 전 세계로 퍼졌고요. 초기에는 티피카와 버번 같은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커피 녹병에 강한 티모르 하이브리드 등 유전적으로 다양한 F1 하이브리드가 개발되었습니다. 로부스타 품종은 서부 아프리카 숲에서 기원을 했다고 하고요. 덥고 습한 낮은 고도에서 잘 자라고 카페인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카페인이 쓴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쓴맛과 묵직한 바디가 특징입니다. 1870년경 콩고에서 상업적으로 재배가 시작됐고 1950년대 이후에 브라질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로부스타는 에스프레소 브랜딩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티피카부터 알아볼게요. 티피카 품종은 어떻게 보면 커피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상하면 당군 할아버지 정도 될까요? 네, 티피카는 아라비카 커피 원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돼서 예멘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설이 가장 신빙성 있는 커피의 기원입니다. 특징은 키가 크고 원뿔 모양으로 자라는 나무고요.
생산량은 낮지만 품질이 우수하고 질병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맛의 특성은 티피카는 깔끔하고 섬세한 맛이 특징입니다. 단맛이 좋고 산미가 밝으면서도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티피카 품종인데요. 이 자메이카에서 자란 티피카 품종을 또 파푸아뉴기니에도 심어서 파푸아뉴기니 블루 마운틴도 아주 유명해졌죠. 저희도 이 블루 마운틴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배지는 자메이카, 하와이, 코나, 페루 북부 지역 등 여러 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번 품종입니다. 풍부한 단맛의 대명사입니다. 버번은 티피카에서 파생된 자연 변종으로 프랑스령 부르봉 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부르봉 하면 이거는 이제 프랑스식 발음일 것 같고 영어로 발음을 했을 때 버번. 특징은 티피카보다 생산량이 높고요. 둥글고 작은 체리 모양이 특징입니다. 붉은 버번, 노란 버번, 분홍 버번 등 다양한 색깔의 변종이 존재합니다. 맛의 특성은 특히 단맛이 뛰어난데요. 초콜릿, 캐러멜 같은 달콤한 풍미와 그리고 과일 향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디감도 티피카보다는 좀 더 풍부합니다. 주요 재배지는 브라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이고요. 세 번째는 카투라, 작지만 강한 매력을 가진 품종입니다. 카투라는 브라질에서 발견된 버번의 자연 변종입니다. 키가 작아서 재배하기가 쉽고 생산량도 높아요. 특징은 왜소한 나무로 밀식 재배가 가능하고요. 높은 생산량과 고도가 높은 곳에서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자랑합니다. 맛의 특성은 산미가 밝고 생동감 있는 맛이 특징입니다. 감귤류의 상큼함과 함께 적당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요. 고도가 높을수록 더 복합적인 맛을 보여줍니다. 주요 재배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카투아이예요. 완벽한 밸런스의 대명사입니다. 카투아이는 카투라와 문도노보의 교배종으로 브라질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체리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잘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량과 기계 수확에 적합한 그런 품종입니다. 맛의 특성은 카투라의 밝은 산미와 문도노보의 바디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균형 잡힌 맛으로 블렌딩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주요 재배지는 브라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입니다. 다음은 게이샤 품종인데요. 게이샤라고도 부르고 게이샤라고도 불립니다. 어떻게 보면 게이샤는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이샤는 에티오피아 게샤 지역에서 발견돼서 현재는 파나마가 더 유명해진 그런 품종입니다.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징은 매우 키가 크고 가느다란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생산량이 극히 낮고 재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가격에도 로열티가 붙는 것 같아요. 맛의 특성은 플로럴하고 자스민, 베르가못 같은 향과 또 실크 같은 마우스필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독특한 맛입니다. 주요 재배지는 파나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지고요. 제가 최근에는 페루산 게이샤 커피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페루에서 난 커피도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문도노보입니다. 신대륙에서 태어난 교배종인데요. 문도노보는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버번과 티피카가 자연 교배한 결과 194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름 뜻 그대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풍부한 당분과 풍미, 그리고 균형 잡힌 산미, 초콜릿과 말린 과일의 향미가 특징이고요.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등지에서 널리 재배됩니다. 문도노보는 다시 카투아이나 파카라마 같은 품종의 교배 부모가 돼서 아라비카 품종의 다양성을 확장했습니다. 다음은 파카스와 파카마라인데요. 엘살바도르가 선물한 품종들입니다. 파카스는 엘살바도르 산타아나 지역에서 1949년에 발견된 버번의 돌연변이입니다. 작고 촘촘한 나뭇가지를 가져서 고밀도 재배가 가능하고요. 캐러멜과 살구, 견과류 풍미가 조화로운 중간 바디와 산미를 제공합니다. 파카스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서 주로 재배되고요. 병충해에는 취약하지만
파카라마 교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파카라마는 1958년 엘살바도르 커피 연구소가 파카스와 마라고 지페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중간 크기의 나무고요. 큰 체리와 두꺼운 과육이 특징이고 900m에서 한 1500m 중앙 아메리카 고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파카라마는 초콜릿과 과일, 허브, 향신료 향미가 복합적으로 느껴지고요. 농도와 향미가 두드러져 스페셜티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2024년 엘살바도르 커피 품평회에서 허니 프로세스 파카라마가 92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8번째는요. 바로 케냐의 자랑인 SL28과 SL34입니다. 스콧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들로 케냐 커피의 대명사입니다. 특징은 가뭄에 강한 내성을 지녔고 높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케냐 특유의 토양과 기후에 최적화된 그런 품종입니다. 맛의 특성은 모두 강렬한 산미를 가지고 있고 와인 같은 풍미가 특징입니다. 블랙커런트, 포도 같은 과일향과 함께 풀바디의 무게감을 보여주는데요. 주요 재배지는 케냐와 우간다 등지입니다. 9번째로는 에티오피아 헤어룸 그리고 우슈우슈입니다. 우슈우슈 재밌죠?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발상지답게 야생 또는 반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다양한 품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을 통칭해서 헤어룸 커피라고 부르는데요. 시다마, 이르가체프, 진마 등 지역별로 수천 가지 변이가 존재합니다. 헤어룸 커피는 자스민, 베르가못, 복숭아, 감귤향과 같은 화사하고 복합적인 향미가 특징이고요. 종종 헤어룸 내에서도 자디, 모카 등 세분화된 품종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파생된 우슈우슈는 희귀한 헤어룸 품종으로 이름은 에티오피아 게파 지역의 우슈우슈 마을과 차 농장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원두 모양이 불규칙하고 수확량이 적지만 블랙베리, 블루베리, 자스민, 로즈, 다크 초콜릿, 카다멈, 클로브 등 강렬하고 이국적인 향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페셜티 커피 대회에서 우슈우슈 품종의 커피가 상위권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마라고지페인데요. 브라질 마라고지페 지역에서 발견된 이 품종은 티피카의 돌연변이로 크기가 매우 큰 원두 때문에 코끼리 콩이라고 불립니다. 수확량이 적어서 재배가 드물지만 부드럽고 섬세한 단맛, 낮은 산미와 가벼운 바디가 특징이고요. 독특한 크기 덕분에 바리스타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니카라과, 멕시코, 과테말라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생산이 되고 최근에는 카세르타와 파카마라와의 교배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카티무르와 샤르키무르, 병해에 강한 생산자 친화형 품종인데요. 카티무르는 티모르 하이브리드와 케투라를 1959년 포르투갈 연구소가 교배하여 만든 품종입니다. 질병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지만 로부스타 유전자로 인해서 카페인 함량이 높고 맛이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온두라스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고요. 2023년 태국 커피 품평회에서 카티모르가 상위권을 차지해 품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티모르의 후손인 사치모르는 빌라사치와 티모르 하이브리드를 교배한 품종으로 녹병의 저항성이 높고 생산량이 좋고요. 라임과 오렌지 같은 밝은 시트러스 산미와 아몬드, 사과, 배 등의 맛을 지녀서 최근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2번째는 로부스타의 얼굴, 코닐론과 기타 하이브리드 품종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로부스타를 코닐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뜨거운 기후와 낮은 고도에서도 잘 자라고요. 카페인 함량이 높고 쓴맛과 견과류, 초콜릿, 고무향이 강합니다. 에스프레소에 블렌딩을 하면 크레마와 바디를 개선하고 비용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인스턴트 커피나 에스프레소 블렌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라부스타처럼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교배한 품종도 개발돼서 두 종의 장점을 합친 병의 저항성과 풍미를 추구합니다.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종과 로부스타를 교배한 인터종 하이브리드도 연구되고 있어서 향후 커피 맛의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3번째는 그 외 주목할 만한 품종들인데요. 바로 마르세이에사, 티모르 하이브리드와 비아사치를 교배한 것으로 높은 산도와 복잡한 과일향이 특징이고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잭슨, 루안다와 부룬디에서 재배되는 버번 계열의 품종으로 또 좋은 산미와 단맛을 가집니다. 다음은 이카투, 브라질 IAC가 개발한 고수학 품종으로 버번과 로부스타를 교배 후 여러 번 역교배해서 녹병의 저항성을 강화했습니다. 메이플이나 코코아, 메가 향미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파라임마, 온두라스에서 개발된 카티무르 계열의 품종이고요. 열대과일과 시트러스, 캐러멜 향과 병충해 저항성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옴블리곤, 콜롬비아 훌라 지역에서 발견된 희귀한 버번 변종으로요. 체리 모양이 배꼽처럼 볼록해서 이름이 붙었고 체리, 초콜릿, 가나슈, 석류사탕 맛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르셀이라고 해서 페루에서 온 콩을 볶아서 이제 커핑을 했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커피 품종인데요. 페루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르셀 품종은 비교적 새로운 커피 품종입니다. 마르셀이라는 이름은 이 품종을 처음 발견한 농부 마르셀리노 친겔이라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그는 부인과 함께 카마르카 지역 사니냐시오의 라루쿠마 농장에서 우연히 이 나무를 발견해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셀 품종은 버번 계열의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에서는 코스타리카 95 품종과의 교배종일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전적 배경이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품종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이 마르셀리노 부부는 농장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커피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병충해 저항성과 생산성 면에서 기존 품종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농장 전체를 이 품종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마르셀리노 가족의 농장은 해발 1800에서 한 1900m의 고지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연 건조 방식으로 가공한 이 마르셀 커피는 꽃향과 오렌지 블로썸, 그리고 사탕화된 자몽, 초콜릿, 바닐라 등 복합적인 향미가 강하고 컵 프로파일에서는 제스민, 브라운 슈거, 캐롯, 노란 과일과 함께 중간 정도의 시트러스 산미와 크리미한 바디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페셜티 시장에서 희귀 품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페루 커피를 게이샤 커피와 마르셀 커피를 함께 커핑을 했었는데 이 게이샤 품종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맛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품질 등급은 페루 사니냐시오 지역의 그 마르셀 생산지에서는 SCA 점수 87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요. 컵 오브 엑셀런스라고 해서 COE 같은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르셀리노 부부는 2019년 페루 COE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품종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질병 저항성을 위해서 개발된 하이브리드 품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F1 하이브리드 품종입니다.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품종이고요. 서로 다른 두 부모 품종을 교배해서 잡종 강세를 얻는 첫 세대 커피로서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맛 그리고 병충해 저항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다음은 카스티오인데요. 콜롬비아에서 개발된 녹병 저항성 품종입니다. 그리고 루이로 11, 케냐에서 개발된 녹병 저항성 품종인데요. 2024년 과테말라 COE에서 89.23점을 받아서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을 위해서는 F1 하이브리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두를 고를 때 이 품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밝은 산미를 좋아하신다면 카투라나 SL28, SL34 같은 품종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맛과 바디감을 원한다면 버번이나 카투아의 품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플로럴한 맛을 찾는다면
아무래도 게이샤나 에티오피아 토착 품종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균형 잡힌 어떤 밸런스가 좋은 맛을 원하신다면 티피카나 카투아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품종만큼이나 중요한 건 재배 환경과 그리고 가공 방식 그리고 로스팅입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출을 끝낸 커피의 맛이 내가 예상한 맛이 맞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커피 타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품종들은 커피 세계의 빙산의 일각인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날씨가 워낙 더워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 가능한 커피 품종도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킹스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커피나무는 제가 지난 한 4월에 별인의 화원이라는 온라인 샵에서 주문을 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작은 화분에 이렇게 왔었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현재는 해준 상태입니다. 산지 환경을 고려해서 일단 해가 잘 드는 따뜻한 거실 창에 놨고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품종인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잎사귀 모양으로 봐서 아라비카 품종인 것 같기는 한데 가지가 이렇게 위로 솟은 걸로 보면 버번 품종 같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커피가 열리고 나면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3년은 기다려야 돼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커피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는 잘 살려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